네, 방금 전에 BOJ 관련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 0.75%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8월 5일에 만들었었던 블랙 먼데이의 충격은 지금 시장에서 변동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바라보기는 해야겠지만 일정 부분 미리 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쿠션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달러 엔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대 시장 오히려 플러스권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오해쟁점 계속 진행하면서 변동되는 사항 있으면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부터 나눌게요. 이지스탁 이준 대표 나와주셨고요.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오늘 중에 코스닥 활성화와 관련해서 뭔가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기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사실 일본의 BOJ 금리가 영향을 미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영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좀 받아봤고 일단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올랐었던 스페이스 X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전력까지 풍부하게 다뤄봤습니다. 스페이스 X 의견부터 좀 들어봅니다.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긍정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또 가나 싶었는데 지금 살짝 꼬리 달았고요. 오히려 나노팀이 지금 상한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투까지 같이 움직이게 했고요. 경고 종목 붙어있는 스피어는 계속해서 윗방향 노리고 있습니다. HVM도 플러스권은 나타나는데 일단 여기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더해졌기 때문에 로봇이 갈 때도 왠지 그랬잖아요. 노란봉투법으로 시작해서 점점 붙어서 재료가 비대해졌고 끌고 가는 지속력이 커졌는데 지금 우주 쪽에 있어서도 한 번에 트리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료가 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단기 활용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시기감을 둔 긍정일까요? 일단 단기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약간 테마성으로 해서 이게 단기 테마적인 부분으로 끝나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테마로 계속해서 좀 이 재료 자체의 힘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자금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스페이스 X IPO 이야기 나왔을 때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극소수의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해서 시장에 부각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온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좀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를 묶이는 종목들, 일단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던 벤처 투자 기업들, 창투사까지도 이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출범한 이후에 우주항공 쪽으로 처음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원래 우주항공 쪽도 그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던 대표적인 또 산업이었는데 한동안은 이야기가 많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미국의 우위 확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 쪽에 이제 트럼프 머스크의 측근이 이제 좀 임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머스크 자체도 원래 스페이스 X를 상장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좀 스탠스를 바꾼 부분들도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창투 쪽도 괜찮고 아니면 정말 그 스페이스 X 라인대로 봐야 할지 사실 우주로 본다면 저희 분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또한 이준 대표님께서 긍정으로 본다면 조금 더 우선순위로 지금 유효하다 판단되는 쪽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저는 오히려 초반의 상승세를 가장 강하게 가져갔었던 밸류체인으로 좀 주목됐던 기업들 보면 대표적으로 스피어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그리고 HVM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은 창투사 쪽으로의 매기가 좀 집중되는 가운데
초반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살짝 상승세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자리를 좀 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으로의 종목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거래 수반시켜가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던 쪽에 있어서 추가 움직임 유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쟁점에서 저희 같이 보려고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롱타임 노시 조방원. 이진 대표님, 정원정 부장님, 일단 지금 보니까 긍정 중립인데 원전은 중립이네요. 정원정 부장님,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전 쪽에 있어서도 수주 엄청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조선과 방사는 오늘 뉴스가 엄청 나왔고, 특히 조선 쪽에서는 LNGC 또 오늘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 수주 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쪽 원전만 중립을 줬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리의 민감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주가에 네. 올라가 있는 정도를 보고서 이제 네네. 긍정과 이제 뭐 중립 의견을 냈고, 그래서 만약에 나쁠 거라고 예상됐다고 하면 제가 이제 부정을 네. 냈을 건데, 그건 아니고 이제 긍정, 그다음에 중립 의견을 냈던 거는 사실 이제 새 업종 다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수주 같은 거 계속 되고 있고 쌓여 있는 수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사실은 이제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만 실적 좋고 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거를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됐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물어보셨을 때마다 네. 긍정 의견을 내놨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선 쪽 대표 종목들 보면 최근에 주가 부담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살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긍정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 예. 사실 방산도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창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종전 이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존에 사셔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약간 대기 중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렸고, 뭐 LIG 넥스원, 뭐 에어로스페이스, 예. 뭐 로템 이런 종목들 보면 주가가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지수 상승한 거에 비해서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포트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나 이런 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있는, 아직은 좀 올라있는 자리, 물론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서 좀 올라있는 자리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지 않나 아직은. 그리고 자리도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빠지거나 하면 저도 이제 이 뷰를 긍정으로 바꾸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서 중립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산 쪽에 있어서는 오늘 LIG 넥스원에 좀 수급이 잡히는데 이전에 저희에게 노손절가를 제시해 주시고 50만 원까지 본다라고 언급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여전히 방산주에서는 가장 가격 메리트 볼 수 있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우리가 꼽을 수 있었는데 오늘 수급 집중되는 것의 의미성 찾아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예. 뭐 손절가 없다 네. 강력하게 얘기 드렸는데 너무 빨리 한 감이 좀 있긴 합니다. 좀 나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주가가 횡보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수급도 네. 괜찮고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지지받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종가가 만약에 여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네.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오늘 지금 현재가보다 좀 높은지를 체크하면서 흐름 봤으면 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도 삼성중공업은 이미 유명한 종목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언급 주신 바 있으니까요. 흐름 보겠습니다. 원전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긍정으로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이 세 영역에 있어서 조방원 계속된 타이밍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에 대금이 실려가는 게 흐름이 나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왜 이렇게 그동안 못 갔는지 오늘은 또 다시 갑니다. 코스닥 쪽을 살아나기 위해서 뭐 많은 섹터들 얘기 나눌 수 있겠는데 워낙 엔터는 그런 패시브적인 수급 말고 자체적인 힘으로 많이 잘 갈 수 있었던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 쪽에서 증권가의 전망이 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멤버들도 빨리 컴백하고 싶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좋죠. 저희는 엔터주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지난주 탑픽이 또 하이브였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이거 정고 잡으러 간다라고까지 그려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기와 속도에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고개를 좀 잘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홍콩 쪽에서 한알령 관련돼서 해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다. 우리나라 엔터사들 쪽에 지금 공연에 대한 문의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크게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문의는 왔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2026년에 드림 콘서트는 이번에 홍콩에서 또 열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지만 긍정의 무드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또 내년 초에 지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사절단 200명 정도 이끌고 우리나라 뭐 삼성, LG 이런 그룹사들이 다 같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서 또 관계성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이브는 3분기 때 실적이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 내년에 지금 BTS 귀환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6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올 만큼 실적에 대해서 특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4분기가 콘서트도 많고 하다 보니 통상 성수기로 이제 불리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동안 시장 분위기 자체가 AI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워낙 강했었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결국에는 엔터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섹터들 소비 관련된 섹터들도 생각보다는 힘을 많이 못 받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장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AI 관련된 거품론이 나오면서 이 안에서의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퍼져나가는 양상들이 나왔고 그 안에서 엔터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이어간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4분기 내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외교부에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 방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뉴스가 오늘 또 있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 있어서도 다시 콘서트 한 해 만에 얘기가 있는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여전히 엔터탑픽은 하이브로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한가요? 네, 엔터탑픽은 하이브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BTS 그동안 공연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돌아옴에 따라서 그리고 저연차 그룹들이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연차와 저연차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좋다면 또 탑픽은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또 나타납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걱정을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죠? 그 고민이 고스란히 두 분께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립과 긍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긍정 의견 집중도 있게 들어볼 거고요. 정원정 부장님, 어제 많이 내렸죠, LG엔솔. 근데 오늘도 내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구간으로 바라보고 어느 정도 접점 잡으면 들어간다의 긍점이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같이 내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41선까지 만들고 다시 21선까지 올립니다. 코스닥이 좋아진다면 패시브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가? 오히려 지금은 수급력에 기대야 하는 건가? 약간 엇갈린 시선이거든요. 지금 종목별로 다르게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포드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LG엔솔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영향이 2차전지 대부분 종목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보시면 상당히 이 단기간 내에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이제 저점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점이 언제다 어디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더 급락이 나와서
뭐 이평선을 더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쯤이면 저점 근처에 거의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좀 준비해. 그러니까 매수를 좀 준비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의 의견을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차전 종목들이 이제 LG엔솔 그 파급력에 따라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 업황 전망이나 개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만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예. 그 외에 보면 그래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모두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개선되는 흐름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 계속 장기간 될 거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예. 빠졌었다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이 장기간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제2의 악몽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 의견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좀 확인이 됐다 싶으면 조금 포트에 담아 가시는 건 괜찮다라고 좀 이렇게 약간 이 새겨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장으로 바라볼지 아니면은 오늘 또 JP모건에서 코리아 배터리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오히려 포드가 취소한 게 ESS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ESS로 본다면 LG엔솔이 이렇게까지 내려온 게 더 땡큐면 지금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이제 포드에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예. 그렇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의중은 알 수는 없긴 그죠. 하지만 일단 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떠나서 이 수급이 좀 따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스닥 쪽에 조금 수급이 더 몰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굳이 이제 대형주 그다음에 이 코스닥 쪽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 관련 봤었을 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네. 전 후자를 조금 보시는 게 조금 더 왜냐면 같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 항상 이 등락률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후자에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탄력도 끼를 보일 수 있는 쪽이 오히려 2차전지 내에서는 긍정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의견 받아봤으니까요. 주주 여러분 좀 더 이 터널을 잘 지나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반도체와 전력을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어제 우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두 분 모두는 걱정 없다. 모두 긍정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선방하는 SK 하이닉스를 두고 많은 얘기를 펼치셨을 텐데 오늘도 2%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를 지키는 수준에서 흐름이 나오네요. 자, 이준 대표님께도 여쭤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력과 반도체는 어제 고민이 굳이 할 게 없었다? 아니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라본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이 보여줬었던 것을 이제 경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이 좋다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좋다? 파이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지 등등 많습니다. 오라클은 정말 괜찮은 건지 지금은 어떤 구간을 거치고 있나요?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오라클과 브로드컴, 그러니까 네. 브로드컴은 실적 잘 나왔는데 시간에 많이 밀렸고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다행히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라클은 좀 떼어놓고 보는 것 같아요. 문제하다. 오라클은 네. 구조적으로 문제이고 그리고 너무나 뒤늦게 AI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무리를 너무 했다. 다른 기업들은 일단 뭐 캐펙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돈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객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오라클은 그게 없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에 있어서 무리를 많이 한 부분이 뒤늦게 수익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수익화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비해서 오라클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거를 좀 별개로 떼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뭐 ADR 관련돼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규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ADR을 통해서 지금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좀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AI 확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변화가 된 부분은 없어서 네. 일단 오라클도 떼어서 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 미증시에서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안정화를 찾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저는 충분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전력은 그러면 이런 노이즈 있을 때마다 담아가자의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놓고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달렸던 섹터인지라 비중 조절이 가장 어려운 섹터이기도 해요.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갔었던 종목들을 여전히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 안에서 반도체로 나눠보면 사실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은 3분기 때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 추이가 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보신다면 투톱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뭐 전력 관련돼서도 역시나 대장주들 위주로 지금 주가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과 오히려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나중에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는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대장주로 압축하자 의견이네요. 정원정 부장님께도 듣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긍정이 좀 많으신데, 네. 예, 그 가운데 지금은 뭐 거품론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선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어디세요? 일단 AI 관련된 그 산업 자체는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AI 관련된 게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을 좀 잘 이끌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진 대표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만약에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이 안 좋은 이슈, 이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라클이라는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기에서 또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가 아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전력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가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수혜를 받고 계속 산업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반도체 물론 전부터 계속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긍정 의견을 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저는 대형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대형주도 좀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을 거고 이런 분위기가 2026년에도 물론 2027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있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 탄력도가 있는 중소형주들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그래서 제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이제 추천했던 탑픽 종목들 보면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소신 있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부장까지. 알겠습니다. 부장님. 돌발 질문 미안해요. 네. 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전력 지금 다 사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어떻게 비중을 다 나눠요? 똑같이? 그럼 단기간에 좀 오를 만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턴하는 모습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나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쭉 이제 끌고 가고.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이걸 좀 중장기로 좀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서 포트에 좀 일정 부분 깔아놓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또 탑픽이 또 엔터에서 챙겨주실 거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긍정이 많을 때는 이런 게 고민이 되죠. 어디에 비중을 더 실을 것이며 타이밍을 언제 끊어갈 것이며 이런 게 또 요구되는 요즘이지 않네요. 이 말은 또 시장이 좋아야 가능한 말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정말 탑픽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준 대표님의 탑픽인데요. 와. 땅땅거리면서 올 연말을 보내고 싶다면 서부 T&D에 주목해 볼까요? 네, 사실 제가 이 토지 개발 관련된 종목군들을 네. 그렇게 막 좋게는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좀 부정의 네. 의견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하고 수익화가 좋은데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종목에 가장 적합한 게 서부 T&D라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에도 지금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호텔 사업 쪽으로는 호조가 정말 좀 강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서울 호텔 쪽은 만실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 만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는 또 그 에어비앤비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호텔 쪽으로 더 수요가 몰려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드래곤시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70% 정도 지금 만실률인데 여기서 100%로 만실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단가 자체도 이제 인바운드 수요 급증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호텔들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형성되진 않았지만 일단 가격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토지 자산에 대한 수익 창출도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통상 지금 자산주라고 해서 네.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맞아요. 시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약간의 테마성의 이슈는 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T&D도 비슷한 결의 흐름으로 한번 탄력을 받았다가 지금은 흐름 자체를 좀 바꿔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건 이제 테마주의 성격을 가져갔던 일시적인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 본업에 대한 매력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의 테마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토지 개발과 엮어서 한번 강한 시세와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가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일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국의 무비자 단체 관광객 시행 중인데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과 또 여러 세계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상승은 더욱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이 나왔을 때 부근이 1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격 라인인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T&D이고요. 그동안 테마성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본업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대할 모멘텀 많다. 15,000원 정리합니다.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엔터이고요. 엔터 중에서도 하이브로 챙겨주셨어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기대감은 이제 BTS 완전체 컴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라 네. 멤버들도 힘을 좀 빡 주고 컴백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팬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스케줄을 뭐 대략적으로 나온 거 보면 내년 봄에 뭐 일정은 한 3월이라고 얘기 나오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어쨌든 내년 봄에 신규 앨범이 나오고 요걸 통해서 월드 투어도 지금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월드 투어 총 관람객 수가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통한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월드 투어를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이 굿즈 판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응원봉 쪽 판매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BTS는 이제 아미밤이라고 하는 응원봉이 있는데 이게 지금 3세대거든요. 근데 이 3세대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 기간에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네요.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4세대 이 굿즈 판매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컴백에 맞춰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위버스 관련해서도 MAU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예. 측면에서 보면 이걸 통한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고 봤었을 때 저도 이제 지난주 대표님에 이어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고요. 좋아요. 가격 전략 35만 말씀드리면 원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